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신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자 중앙일보인데요. 여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특사가 왔습니다. 특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양쪽 모두에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해석을 해드리면 한일이 좀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한국 측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 같은 것들을 들고 나와서 한일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그런 일을 꾸미는 세력들이 한국과 일본 양쪽에 모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위안부와 관련하여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곤혹스러워집니다. 지금까지 쭉 결례를 비추어 보면 위안부 문제는 수시로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일본인 왜 진정하게 역사 문제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은가라고 일본을 질책했고, 그리고 그것이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돼서 한국과 일본의 어려운 처지에 외교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는 일본인들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독일 사람들은 솔직하게 2차 대전 때 유대인에 대한 그 학살을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데, 왜 일본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는가? 왜 역사 앞에 진실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책을 한 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연극을 소개하는 잡지입니다. 표지 화면인데요. 표지에 나와 있는 연극배우 얼굴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을 보고 이 배우가 피부 색깔이 어떤지 아실 수 있습니까? 피부가 진짜로 이렇게 하얄까요? 분을 치는 것처럼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을까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일본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초상화는 거의 다 예외 없이 이렇게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한 초상화가 전부입니다. 우리나라 피부과 의사 중에 논문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과 일본의 초상화를 비교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상화는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상화를 보면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어렸을 때 어떤 병을 앓았는지, 피부병을 앓았는지, 또 지금 현재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의사분들은 환자의 얼굴만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인지 아프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초상화는 이런 식으로 전부 하얗게 분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초상화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 초상화의 주인공이 어떤 병을 앓았는지,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기본적인 민족성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술자리에서나 또는 어떤 사교적인 자리에서 속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합니다. 주민록을 까보자는 것이죠.
누가 더 나이가 많은가, 이런 거를 우리는 탁 터놓고 밝힙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나중에 태어난 사람은 그때부터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형님으로 모시고, 이런 일이 우리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다 말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모두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얼굴에 하얗게 분칠하고 나오는 이것이 일본인들의 기본적인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초상화 문제를 연결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부과 의사가 우리나라의 이 양국의 초상화를 비교했던 피부과 의사의 말입니다. 그것이 일본이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 사람이고, 위안부 문제 역시 자신들의 어두운 면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일본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질책하지만, 그러나 일본인의 원래 모습이 이런 하얗게 분칠을 하고, 얼굴에 분칠을 하고 나오는 그것이 일본인들의 원래 민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신문에서 일본에서 특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국과 일본 양측에는 한일 관계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모두 있다. 여러분, 외교란 너나 솔직히 터놓고 다 사과할 거 사과하고 깨끗이 청산하고 시작하자. 글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원래 우리의 민족성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상대방인 일본 민족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일본의 민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피해만 받고 살아야 되느냐? 예전에 일본의 외적이 우리를 침범했고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할 때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고, 위안부를 뽑아다가 일본의 성노리기로 썼고, 그럼 우리나라는 항상 일본에 당하고 살아야만 되느냐? 왜 너는 그것을 옹호하느냐? 일본의 민족성이 그렇다. 이해하자라고 옹호하느냐라고 저를 비난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비난, 글쎄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당하고만 살았을까요?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반만년의 역사. 반만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일본에 끊임없이 당하고 살았을까요? 우리는 항상 피해자일까요? 여기서 조금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해적하면 영국 해적이 제일 유명합니다. 영국은 해적으로 일어난 나라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저 남미에서 금은보화를 잔뜩 뺏어가지고 이렇게 유럽 쪽으로 오면, 영국은 그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영국의 해군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배를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부자가 됐습니다. 해적에 관한 한 영국이 그래서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적에 관한 책을 영국에서 많이 씁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해적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죠. 물론 영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전 세계의 해적들의 역사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브렐다 랄프 루이스라고 영국 사람이 쓴 책이고, 책의 제목은 해적의 역사입니다. 여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극동의 해적들이라고 하는 이 소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놨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컴퓨터 화면을 보시도록 하시죠. 해적의 역사, 저자는 브렌다 랄프 루이스입니다. 9세기 봉건 일본은,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는 겁니다. 9세기 봉건 일본은 한국, 당시 신라의 해적들에게 여러 차례 침략을 당했다. 당시에는 반역과 범죄자가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일본 천황은 이를 방어할 특수한 부대를 만들었다. 계속됩니다. 이 책은. 그것이 유명한 전사계급인 사무라이 시초였는데 이들은 그 후 1000년 동안 일본을 지배한다. 사무라이 집단은 처음 만들어진 시기에 신라 해적들이 출몰하는 지역들을 순찰했다. 그리고 신라 해적들에게 매우 큰 타격을 주어 신라인들은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여러분, 이 책, 물론 이 책을 글쎄요 100%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반만년 역사 중에 우리가 일본보다 문명과 문화가 상당 기간 앞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패나 무기가 일본보다 상당 부분 앞서 있었던 것 또한 추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라의 해적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 해적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라의 해적들은 신라보다 못 살던, 즉 신라보다 방어력이 뛰어나지 않은 나라에 가서 해적질을 했겠죠. 이 책은 신라의 해적은 일본을 상당히 오랫동안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해적들 때문에 일본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신라의 해적과 그리고 일본의 정신대 문제를 비교해서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큰 의미에서 보자는 것이죠. 반만년이라고 하는 커다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고통을 당했고 정신대 문제같이 그렇게 치욕적인 모욕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일본에 해적을 보냈던 역사적 기록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정신대 문제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외교라고 하는 커다란 틀에서 보면 일본에서 온 그 특사가 말했듯이 양측 모두의 민감한 문제들을 건드림으로써 양측의 외교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신문 기사는 매우 우리에게 생각하는 바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협력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많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정보를 우리나라도 갖고 있습니다만 일본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찰 자원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협력해야 합니다. 비단 군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듯이 겨울나라같이 문화적으로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접국가끼리는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서로의 약점을 자꾸 건드려서 양국의 외교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커다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내는 사람들이 매도당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진실되게 위안부 문제에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크게 부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국방 분야에서 협력할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 미디어 해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